명절이 끝나고 바로 일상에 돌아가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만성피로 상태가 되죠. 그럴 때 간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력의 저하도 유발되고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이 다시 재발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소리청 한의원 수원점 보성 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2월 1일을 거쳐서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에 환자들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설 명절 증후군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스트레스, 두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부엌일이죠, 대부분. 그리고 또 아니면 운전에 대한 10시간씩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또 세 번째는 직장 때문에 명절 끝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전환되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전통 풍습,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같이 도와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이 제사에 내가 일을 하고 왔으니까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해주고 나는 조금 했어도 열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며느리들만 일을 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술판 버리고 화투나 윷놀이하고 있으면 더 열받겠죠. 육체적인 피로를 떠나서 스트레스가 더 큰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맞벌이도 많아졌고 핵가족이 많이 진행돼서 1인 가구도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폐단이 많이 줄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분들의 가사노동이 가중되는 시간이 명절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실은 쉴 때 같이 쉬고 놀 때 같이 놀고 일할 때 같이 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치우지 말고 놔둔 다음에 화투나 윷놀이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남녀를 구분짓지 않고 가족 대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 가족이 형님네가 하세요, 아우네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도입을 한다면 좀 더 민주적이고 또 남의 집 제사에서 여성분들만 혹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명절 때 오랜만에 본 이제 친척들이 남해가 상처되는 말을 또 많이 합니다. 넌 시집 안 가니? 넌 살을 안 빼니? 누구는 이런 거 하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즐거워야 될 명절이 자존감을 잃는 이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신상했던 부분은 다 제쳐두시고 즐겁게 발전적인 얘기, 서로의 개인사를 너무 파묻지 않는 이런 대화 자세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요즘 도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육체적인 부분에선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 질환을 앓게 되지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설거지죠. 음식하고 쪼그려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등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또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운전을 오래 한 경우에 무릎이 가장 많이 탈이 나죠. 또는 이제 거북목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증상이 더 심해져서 목가 심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전 장시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시간에 한 번, 디스크가 있거나 하면 20분에 한 번도 좋습니다. 자주 쉬고 스트레칭 하는 것이 가장 필수이겠고요. 여성분들 가사노동 때문에 이제 쭈그려 앉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요리를 식탁에 앉아서 전을 부치거나 할 때 기름 튀니까 바닥에 신문지 깔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식탁 위로 올라가서 식탁에서 이렇게 등을 세우고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고 이렇게 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또 가족끼리 도와주면서 일 한 사람 좀 쉬고 1시간 일했으면 한 30분 쉬고 이런 패턴을 함으로써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명절이 끝나고 바로 일상에 돌아가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만성피로 상태가 되죠. 그럴 때 간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력의 저하도 유발되고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이 다시 재발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 계획을 돌아와서 하루 정도는 푹 쉴 수 있는, 아무 일 안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직장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바로 근무에 복귀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분들은 명절 중에 음주,
조심하시고요. 명절 간이라도 친구들 만나고 고향에 가면은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지만 수면 시간을 10시간 가까이 취해 주심으로써 복귀했을 때 만성피로 증후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에 대한 부분이겠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갈비찜 많이 하시죠. 고기류에 들어간 포화지방산들이 건강에 이제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나라가 소에 대한 어떤 유구 방식이 많이 발달하면서 마블링 많이 들어가 있는, 즉 하얀 지방 많이 들어간 부분을 선호하고, 그래서 1+에서 2+까지 이제 한우들이 기름 많아졌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 고기를 드신다면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같이 기름이 별로 없는 부위를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갈비찜보다는 육사시미 를 더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패턴을 좀 바꿔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류를 붙이면 기름에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기름에 붙인 음식도 양을 좀 줄여서 좀 더 야채와 이제 나물류 위주로 많이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해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식을 통해서 소화장애 유발하고 장염이 발생해서 설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적절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명절 후 바로 주거지 근처에 그 의료기관에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면 명절 증후군이 조기에 소실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